안녕하세요. 시간해보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오른쪽에 스탑 로스 기능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은 매물대, 그러니까 지난 15장에서 다루었던 그 매물대 파일 위에다가 스탑 로스 기능을 추가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는 그 15장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매물대 조건들이 있죠. 따라서 오늘은 이 화면보다는 바로 소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로 들어가시면은 여기 onPeriod timeout이라고 하는 펑션을 제가 추가를 해놨는데요. 이것은 1초에 한 번씩 호출되는 periodic timer에 의해서 호출되는 콜백 함수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 시간, 현재 시간을 읽어와서 시분초로 나누고요. 또 그것이 각각의 특정 시간이 되었는지 확인한 다음에 각각의 처리되는 함수를 불러주게 됩니다. 위쪽은 이제 8시 59분 30초, 그러니까 장마감 30초 전에 호출되는 함수겠죠. 그래서 계좌잔고를 가지고 와서 보유 중인 종목의 주문 객체를 생성하고 그리고 감시까지 스타트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ETR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장 시작 30초 전이고요. 장 마감 동시호가 30초 전에는 또 보유 중인 모든 종목을 종가에 청산하는 기능을 추가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구독자분께서 요청을 하셔서 추가를 한 내용이고요. Finish all orders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해당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 전에 이 타이머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이 타이머 피리어드라는 것을 제가 추가를 했는데요. 타이머 객체 쪽에 피리어딕 타이머 쪽에다가 타이머 피리어드를 추가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어요. 위쪽은 한 번만 실행되는 타이머고 아래쪽은 명시적으로 스탑 타이머를 호출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주기마다 호출이 되는 그러한 타이머 함수가 되겠습니다. 타이머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에 구현했느냐? 모듈 쪽에 당연히 구현이 되어 있겠죠? 모듈 쪽에 이 레귤러 타임아웃 콜백 함수 쪽에다가 여기다가 타이머 타입의 타이머 피리어드이면 온 피리어드 타임아웃을 호출해라 라는 코드를 추가를 한 상태죠. 이게 이제 결국엔 예약 실행을 위한 주기 타이머가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다시 돌아가게 되면 결국 이 함수가 주기적으로 호출이 된다 라는 뜻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초에 한 번씩 호출이 돼요. 그러면 이걸 어디서 스타트하는지, 이 타이머를 어디서 스타트하는지 한번 쫓아가 봐야 되겠죠? 여기죠. 즉 로그인이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면 맨 마지막에 스타트 레귤러 타이머라는 함수를 통해서 해당 타이머의 타이머 피리어드라고 하는 주기 타이머를 호출을 하게 되는 거죠. 스타트를 시키게 됩니다. 당연히 피리어드 세컨드라고 하는 것은 1초, 즉 1000ms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거 보시면은 레귤러 타이머를 호출할 때 이 레귤러 타이머가 만약에 특정 종목에 링크되어 있지 않으면 000006개의 종목 코드를 쓰도록 약속을 하는 거죠. 물론 이거를 다른 거를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은 실제로 없는 종목 코드이면 돼요. 그냥 알파벳도 좋고요. 따라서 이게 특정 종목에 링크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일반적인 주기 타이머다 라는 것을 나타낼 수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타이머 아이디를 찾는 키로 쓸 것이기 때문이죠. 자, 다시 돌아가면 자, 그 중에서 이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장 마감 동시호가 30초 전에 모든 보유 중인 종목을 청산하는 기능이에요. 이것도 일종의 스탑 로스 기능인데 이것은 오버나잇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거래한 주식을 들고 내일로 넘어가지 않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걸 내려가 보면 간단해요. 이것은 그냥 오더만 한번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현재 오더 객체가 가지고 있는 키들, 오더 객체의 키는 종목 코드예요. 그쵸? 종목 코드들 모두 다 루프를 도는 거예요. 포 이치문을 써서 루프를 돌면서 해당 종목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키가 되는 것을 종목 코드에 저장을 하죠. 그런 다음에 이 위쪽에 제가 지금 주석으로 막아놨는데 이 주석이 의미하는 것은 시장가 청산을 의미해요. 즉 현재 보유 중인 모든 종목들을 한꺼번에 시장가로 털어버리는 거죠. 여기서는 루프를 돌면서. 근데 나는 그거는 싫어. 시장가는 싫어.
나는 종가에 체결시키고 싶어 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아래로 제가 코딩을 해놨는데 조건부 지정가로 주문을 내게 됩니다. 조건부 지정가라는 것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건부 지정가는 그 조건 이 조건부 지정가로 주문된 그 주문 가격에 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무조건 종가에 체결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체결입니다. 물론 그 전에 그 가격이 만족되면 체결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가격을 상한가로 주문을 한다면 절대 장중에는 체결되지 않겠죠. 상한가 갈 일이 없으니까. 근데 반드시 종가에는 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마스터 정보를 가지고 상한가 정보를 가지고 옵니다. 이 마스터에 상한가, 하한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와서 저장을 한 다음에 주문을 낼 때 만약에 현재 진행 중인 주문 번호가 있으면, 즉 주문 그러니까 매도 주문이 현재 나가 있는 상태가 아니면이죠. 아니면 신규 주문을 낼 때 여기에 05로 조건부 지정가를 내고 상한가로 주문을 내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진행 중인 그 매도 주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그 주문을 조건부 지정가로 정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청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러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이 타이머 피리어드라고 하는 이 타이머를 실행을 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탑을 시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장 시작 전으로 돌아가서 장 시작 전으로 갔을 때 그때는 이제 리퀘스트 CSPAQ 12300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리퀘스트 CAPAQ 12300을 여기 요거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죠? 딸깍. 이게 지금 타이머가 실행 중인 거예요. 왜냐면 제가 로그인을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1초에 한 번씩 저렇게 실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요 CSPAQ 12300으로 가보면 바로 밑에 있죠. 이거는 뭐냐면 결국 내가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잔고를 가지고 오는 TR이에요. 그래서 이 12300이라는 TR에 또 셋필드 데이터를 통해서 또 채워줘서 리퀘스트를 하게 되죠. 이렇게 똑같은데 여기 보시면 레코드 카운트를 1로 세팅을 해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근데 주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레코드 카운트 항상 1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은 이 레코드 카운트에 세팅되는 것을 여기 가서 봐야겠네요. 데브센터 가서 조회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래서 제가 띄워놨는데 여기에 레코드 카운트를 눌렀어요. 근데 설명이 하나도 없네.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항상 1을 써야 된다.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이거는 제가 오늘 사실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이 바로 이건데요. 여기에 이건 이제 홈페이지, 이 이베스트 투자증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고객 문의 게시판에 그 위에 그 필독사항, 그러니까 항상 공지 있죠, 공지에 이렇게 필독이 걸려 있는데 그걸 누르시면 이 페이지가 떠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디자이너들로 하여금 반드시 지켜달라라고 하는 주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리스트릭션, 그러니까 제약사항 같은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이거는 이제 zip 파일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API 도움말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접속 주소는 얘가 있고 이런 건 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타이머를 이용한 TR 조회 시에는 부하를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리기를 이 초당 전송수랑 기간별 제한 이런 거를 반드시 유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내용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타이머를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 제약만 피하면 됩니다.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시장가 주문할 때 가격은 반드시 0으로 해달라. 꼭꼭꼭 얼마나 많이 물어봤으면,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get TR count per sec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당 TR의 초당 전송 가능한 횟수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앞에 객체를 달고 .getTR 이 함수를 쓰게 되면 요 제약이 넘어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초당 한 건이니까 1이 넘어오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코드에 반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레코드 카운트, 인블락의 레코드 카운트라는 것은 반드시 1을 쓰세요. 그냥 다 물어보지 말고 무조건 1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걸 보고 거기다가 1을 넣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블락을 봤는데
내가 어떤 TR을 쓰고 싶어서 인블락을 봤는데 거기 레코드 개수가 1로 돼 있다. 그거는 레코드 카운트라고 하는 이 필드 가지고 있다. 그럼 걔는 1이에요. 무조건 1을 쓰셔야 돼요. 여기서 쓰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만한 게 컨버전이죠. 컨버전이니까 엑셀이 해당되니까 읽어봐야겠네요. 애트리뷰트의 속성 정보를 알고자 할 때 get attribute 함수를 쓰세요. 자, 요런 파라미터들을 줘야 됩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밑에 예를 들어놨어요. 그죠? 1301이라고 하는 그런 TR을 조회할 때 얘가 CHDegree라는 필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매수와 매도를 get attribute라는 함수를 써서 구분할 수 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1301에 get 이거 잘못됐네요. 이거 get attribute입니다. 이거 이대로 쓰시면 안 돼요. 위에 요거죠. 요거랑 그죠? get attribute예요. 그다음에 이제 인블락의 이름을 넣어주시거나 아웃블락의 이름을 그러니까 쓰고자 하는 그 블럭의 이름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앞에다가 언더바를 붙이라는 거죠. 여기 언더바를 붙여라. 그죠? 일반 필드 이름 앞에 언더바를 붙여라. 그 다음에 속성을 컬러로 해라. 속성을 컬러로 하고 그 다음에 뒤에는 0을 써라.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0을 쓰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하게 되면 값이 2에 블루, 그러니까 2가 넘어오게 되는데 이 2라는 것은 블루라는 뜻이 되고 이것은 하락을 의미한다. 즉 매도 체결 강도를 의미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반대로 3의 값이 넘어올 경우에 빨간색 상승 매수 체결 강도를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값만 가지고도 get attribute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이게 매수인지 매도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참고하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함수가 또 추가가 됐는데 이번엔 TR 코드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뭐 T1301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주게 되면 요거 초당이 아니라 그러니까 5초당 한 건 시에는 5를 리턴하고 1초당 한 건 시에는 1을 리턴한다. 그러니까 이게 초당 제약만 있는 게 아니라 몇 초당 제약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대비한 것이 바로 요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걸 쓰면 되겠네요. 일반적으로 이 펑션을 쓰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은 총량, 그러니까 10분 내에 현재 기준으로부터 과거 최신 10분 내에 요청한 TR의 총 휘수를 리턴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런 거죠. 요런 거. 요거죠. 기간별 제한. 이 기간별 제한의 그 현재 누적 카운트 수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쓰는 함수예요. 그 다음에 ID당 중복 접속은 3회, 한 PC당 접속은 10회로 제한된다. 이런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있는데 CSPQ 12300 TR 내에 아웃블락 2는 제공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요거 12300의 아웃블락 2에 보면 이렇게 필드들 엄청 많거든요. 이게 엄청 많은데 얘네들이 다 0이라는 거예요. 얘네들을 쓰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블락 3를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소스로 돌아가겠습니다. 소스로 돌아가면 제가 뭘 쓰고 있나요? 여기서 블락 3를 쓰고 있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12300에 대한 구현을 하다 보니까 제약이 많아서 이런 전체적인 제약사항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짚어보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소스로 돌아갈게요. 자, 그러고 나면 현물, 그 다음에 수수료는 적용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잔고 기준은 0 이상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줘야겠다. 그 다음에 평균 단가로 줘야겠다. 그래서 1010을 세팅해서 리퀘스트를 하게 되면 응답이 오게 되겠죠. 여기 응답이 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록 3를 쓰고요. 카운트를 계산한 다음에 루프를 돌면서 총량과 종목 코드, 그 다음에 보유량, 그 다음에 보유 단가, 평균 단가를 빼낸 다음에 add order for monitor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죠?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이 함수에서는 결국 실제로 오더에 이미 그 종목 코드가 들어있으면 그냥 나가면 돼요. 그죠? 근데 들어있지 않겠죠? 들어있지 않으면 new order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종목 코드를 가지고 항목을 하나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해당되는 그 오더를 세팅을 하게 되죠. 뭐냐면 바로 매도 감시가 가능하도록 주문 객체를 세팅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B크로스업이 추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이 계산돼서 들어가고 수량이 들어가고 셀 페이스는 매도 페이스는 일단 0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마스터 정보를 이용해서 코스피인지 코스닥인지 파악한 후에 실시간 체결과 호가를 여기서 리퀘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실행이 되는 순간부터 가격 감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기
찾기를 오토바이셀이라고 했었어요. 그죠? 오토바이셀. 오토바이셀로 가시면 이렇게 네, 오토바이셀로 가시면 감시가 시작이 되는데 bcrossup이라는 것을 true로 했으니까 여기 안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 단계를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지나가서 바로 매도 단계로 오고요. 매도 단계로 왔을 때 만약에 마이너스 2% 손절 마이너스 2% 체크가 돼서 거기서 바로 그냥 매도가 나가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이제 셀페이스 아까 0으로 만들어 놨었잖아요. 0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5% 정도의 이익 가격을 계산한 후에 여기서 선주문을 매도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감시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린 스탑로스의 이제 핵심 내용이고요. 여기까지가 오늘 다뤄드릴 내용이에요. 오늘은 좀 간단하죠. 사실 오늘은 원래는 이제 뉴스, 요 밑에 제가 이 스탑로스에는 기본적으로 뉴스에 대한 감시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뉴스에 얼마나 악재가 많이 뜹니까? 뭐 유상증자, 블록딜, 그 다음에 뭐 급락, 뭐 이런 거 많이 뜨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캐치를 해서 똑같이 이렇게 매도를 해주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제가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음에 할 내용이 휴대폰으로 이런 뉴스라든지 아니면 매수 시그널, 매도 시그널을 이 엑셀 VBA가 싱 API를 통해서 캐치를 한 후에 그 통보를 휴대폰으로 하는 그 기능을 다음 시간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때 이 뉴스를 같이 다루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 뉴스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마이크 백색 소음을 잡으려고 노력 중인데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로우 필터를 거는데 그로 인해서 다소 뭉개지는 발음 때문에 죄송한 생각뿐입니다. 어떻게든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